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반려견의 뇌에 손상을 입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점은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반려견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다고 믿는 행동들이 실제로는 아이들의 내면 어딘가를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으며 어쩌면 연경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반려견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테니 함께 해주세요.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기서 나누는 정보가 여러분 반려견의 삶을 진심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려견을 품에 꼭 껴안아 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가만히 멈춥니다. 아마 여러분의 어깨에 턱을 괴입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이 이 행동을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유대감을 쌓는 일이며 사랑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틀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이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사실입니다. 개는 영장류가 아닙니다. 인간, 침팬지, 고릴라 같은 영장류는 신체적 포옹을 안전과 연결의 신호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개들에게 신체적 구속은 지배의 신호입니다. 한 마리의 개가 다른 개를 누를 때 혹은 무언가가 몸을 완전히 감싸 움직임을 제한할 때 개의 뇌는 단 하나의 메시지로 읽습니다. 바로 위협입니다. Psychology Today, Psychology Today.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는 인간이 반려견을 껴안고 있는 250여 장의 사진을 분석하며 각 이미지 속 개의 바디 랭귀지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그 사진 중 80% 이상에서 개들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명확한 스트레스 신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귀를 뒤로 젖히고 고개를 돌리고 눈의 흰자 위가 보이는 고래눈 whale eye 현상, 입을 굳게 다물거나 하품을 하고 입술을 핥는 행동들 말입니다. 이것은 개가 여러분의 품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신호가 아닙니다.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을 견디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가장 오래 가만히 있고 으르렁거리지도 않고 몸을 빼지도 않는 개들이 종종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개월, 수년 동안의 포옹을 통해 저항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행동학자들은 이를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부르며 이는 평온한 상태가 아니라 굴복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개에게 진정한 애정 표현이란 무엇일까요? 귀 뒤를 긁어주거나 등을 따라 천천히 쓰다듬어 주거나 붙잡지 않고 옆에 나란히 앉아주거나 아이들이 스스로 원해서 여러분에게 몸을 기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요한 것이 아니라 개들이 스스로 선택한 그러한 접촉은 여러분이 포옹할 때 느끼는 것과 똑같이 아이들의 뇌에 옥시토신을 분비하게 합니다. 차이점은 개들도 그것을 진심으로 즐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포옹은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목록에 있는 행동은 아마 여러분이 하루에도 여러 번 하고 있을 것이며 그 피해는 너무 천천히 쌓여서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때까지 전혀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개들은 여러분의 분노를 여러분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과 연결짓습니다. 여러분이 죄책감이라고 읽는 그 표정들, 뒤로 젖혀진 귀, 말려 들어간 꼬리, 시선 회피 등 말이죠. Behavioral process, behavioral processes.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가 이를 직접 실험했습니다. 반려견 주인들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든 상관없이 개가 금지된 간식을 먹었다거나 혹은 먹지 않았다는 정보를 주었습니다. 주인들이 자신의 개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믿었을 때 개들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복종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 죄책감 어린 표정은 잘못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에너지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 소통의 오류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영구적인 손상을 입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반려견에게 반복적으로 소리를 지르면 설령 그것이 정당하다고 믿을지라도 여러분은 반려견의 신경계가 여러분의 존재를 예측 불가능함과 연관짓도록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주인은 안전한 주인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반려견은 과잉각성 상태가 됩니다. 더 쉽게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이 빠르게 움직이면 움찔거립니다. 놀이에는 안전하다는 느낌이 필수적인데 더 이상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놀이 행동을 멈추게 됩니다. 수의 행동학자들은 이 패턴을 만성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물리적 영향은 실제합니다. 코르티솔 수치 상승, 면역 기능 저하, 소화기 문제,
그리고 고집이나 공격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려움의 또 다른 모습인 행동 문제들입니다. 해결책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반려견이 올바른 행동을 할 때를 포착해 그 순간을 하루 중 가장 소란스럽게 칭찬해 주세요. 반응하기보다는 방향을 전환해 주세요. 아이들이 실수했을 때는 차분하게 중단시키고 즉시 올바른 행동을 보여주세요. 타이밍, 일관성, 그리고 인내심은 1년간의 처벌보다 단 일주일 만에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몇 번이나 하셨나요? 우리 애는 그냥 줄을 끌어요. 목줄만 하면 항상 저랬어요. 이 견종은 원래 이래요. 여기 여러분이 듣지 못한 진실이 있습니다. 줄을 끌어당기는 것은 성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훈련된 행동입니다. 그리고 의도치 않게 인식하지 못한 채 그것을 훈련시킨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반려견이 앞으로 끌어당길 때마다 계속 걸어가 주었다면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아주 명확한 교훈을 준 셈입니다. 바로 끄는 것이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끌어당기면 공원에 더 빨리 가고 다른 계획에 갈 수 있으며 내가 원하는 냄새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끌어당김에 대한 보상은 앞으로 나아감이며 여러분은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완벽하게 일정한 일정으로 그 보상을 제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불편한 산책 이상의 문제입니다. 만성적인 리쉬 긴장은 매 산책 시간마다 반려견의 심리 상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끊임없이 줄을 당기는 개는 끊임없이 좌절된 각성 상태에 놓여 있는 개입니다. 집 마당을 벗어나기도 전에 코르티솔 수치가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모든 산책은 해소가 아니라 스트레스의 근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산책은 반려견의 정신적, 신체적 에너지를 발산하는 주요 통로여야 합니다. 산책 자체가 스트레스 가득한 경험이라면 반려견은 나갈 때보다 더 흥분된 상태로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주인들은 개가 집 안에서 과잉 행동을 한다고 말합니다. 진정을 못하고 물건을 파괴한다고 하죠. 산책이 그것을 해결해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 것입니다. 브리스톨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산책 중 높은 수준의 긴장, 물리적인 줄의 긴장과 주인의 좌절감 모두 을 경험한 개들은 느슨한 줄로 산책하는 개들에 비해 기초 불안 수치가 현저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해결책은 여러분이 한 가지 불편한 행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줄이 팽팽해지는 순간 즉시 멈추세요. 매번 그래야 합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번입니다. 처음에는 반려견이 당황할 것입니다. 더 세게 당겨보기도 할 것입니다. 이것을 소거 격발 extinction burst이라고 부릅니다. 좋아지기 전에 일시적으로 더 나빠지는 현상이죠. 하지만 일관성만 유지한다면 며칠 안에 반려견은 느슨한 줄과 차분한 마음만이 산책을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일주일만 제대로 일관성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완전히 다른 반려견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밥그릇을 내려놓고 개는 먹습니다. 끝입니다. 간단하고 평범하며 해로울 것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개는 원래 그릇에 담긴 밥을 먹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이 말이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끝까지 들어보세요. 모든 것을 바꿔놓을 테니까요. 개는 사냥꾼이자 청소동물로 진화했습니다. 자신감, 집중력, 회복 탄력성, 만족감을 관장하는 뇌 보상 시스템 전체가 먹이를 위해 일하는 과정. 냄새 맡기, 추적하기, 문제 해결하기, 쫓기, 잡기를 중심으로 구축되었습니다. 노력 뒤에 따르는 보상이라는 이 과정은 야생에서 먹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개의 뇌가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화학적 피드백을 얻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가득 찬 밥그릇을 바닥에 놓아주면 반려견은 45초 만에 식사를 끝냅니다. 그러면 냄새 맡고 찾고 문제를 해결하고 보상을 얻는 그 모든 시스템이 매일 완전히 생략되어 버립니다. 응용동물 행동, 과학, Applied Animal Behavior Science.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일리치먼트 급식 방식, 퍼즐 급식기, 흩뿌려 주기, 노즈워크 매트, 콩콩 장난감 등을 통해 사료를 먹은 개들은 일반 그릇으로 먹는 개들에 비해 불안 수치가 측정 가능할 정도로 낮았고 파괴적인 행동이 적었으며 충동 조절 능력이 더 뛰어났습니다. 그 차이는 미미한 수준이 아니라 매우 컸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주인들이 흔히 겪는 많은 행동 문제들,
과도한 짖음, 파괴적인 씹기, 진정하지 못하는 모습, 리쉬 반응성 등 이 급식 풍부화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극적으로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훈련이 더 좋아져서가 아니라 개의 뇌가 마침내 결핍되었던 요소를 채웠기 때문입니다. 돈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잔디밭에 사료를 뿌려주세요. 아침 식사를 머핀 틀에 넣고 테니스 공 아래에 숨겨주세요. 저녁 식사를 콩 장난감에 채워 밤새 얼려두세요. 여러분이 하는 데는 90초면 충분하지만 반려견에게는 20분 동안의 깊은 만족감을 주는 정신적 노동이 됩니다. 먹이를 위해 일하는 개는 뇌가 설계된 방식대로 뇌를 사용하게 되며 뇌가 적절하게 자극받는 개는 삶의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더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며 훈련하기 쉬운 동물이 됩니다. 산책도 시켜주고 밥도 주고 장난감도 줬고 사랑해 주는데도 반려견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물건을 망가뜨리고 안절부절 못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답이 있습니다. 신체적 운동과 정신적 자극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개는 첫 번째 것은 충분히 얻고 있지만 두 번째 것은 거의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의 뇌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개는 냄새로 암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도시 환경에서 시각 장애인을 안내합니다. 무너진 건물 아래에서 생존자를 찾아냅니다. 수백 개의 단어를 배웁니다. 인간의 감정 상태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읽어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뇌가 아닙니다. 고도로 정교한 인지 도구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가정에 있는 개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보냅니다. 지루해하는 개는 쉬고 있는 개가 아닙니다. 신경학적으로 만성적인 자극 부족은 만성적인 과잉 자극과 똑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생성합니다. 할 일이 없는 개의 뇌는 단순히 공회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어떤 분출구라도 찾아 헤맵니다. 가구, 쓰레기통, 신발, 벽면의 걸레 바디까지 말이죠. 나쁜 행동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뇌가 자극을 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스웨덴 농업과학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인지적 도전, 노즈워크, 훈련 세션, 문제 해결 활동 등을 접한 개들은 신체적 운동만 한 개들에 비해 코르티솔 수치가 낮았고 집중력이 좋았으며 반응성이 감소했습니다. 정신적 활동은 보너스가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자극의 강력한 점은 이겁니다. 15분간의 진정한 인지적 몰입은 1시간 동안 조깅하는 것보다 개를 훨씬 더 깊게 피로하게 만듭니다. 만약 여러분이 반려견과 함께 새로운 것을 가르치거나 복잡한 일을 해결하는 정말 도전적인 훈련 세션을 해본 적이 있다면 직접 보셨을 겁니다. 훈련이 끝나면 아이들은 완전히 녹초가 됩니다. 마당에서 뛰어놀 때와는 차원이 다른 만족감을 느끼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새로운 명령어를 훈련하기, 숨겨진 간식을 찾는 노즈워크 게임, 장난감 이름을 알려주고 특정 장난감을 가져오게 하기, 낯선 곳으로 데려가 30분 동안 자유롭게 냄새를 맡게 하기 등이 있습니다. 냄새를 맡는 것은 인지 활동입니다. 모든 새로운 냄새는 처리되고 분석되어야 할 정보입니다. 냄새 맡기에 집중한 산책은 최상의 방식으로 정신을 소진하게 합니다. 반려견에게 뇌를 돌려주세요. 그러면 나머지 행동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세요. 산책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멈춰서 묻습니다. 강아지 인사해도 될까요? 당연히 여러분은 좋다고 대답합니다. 우리 개는 모두를 좋아하니까요. 그것이 친절한 행동이니까요. 거절하는 건 무례하게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습관이 수개월, 수년 동안 쌓이면서 여러분의 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세요. 반려견이 낯선 사람에게 달려가 인사할 때마다, 다른 개를 향해 끌어당길 때, 여러분이 허용해 줄 때마다, 사회적 상호작용 직전의 흥분으로 줄이 팽팽해질 때마다, 여러분은 반려견에게 이 환경의 다른 모든 존재가 여러분보다 더 중요하고 더 흥미롭고 더 주목할 가치가 있다는 패턴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공장소에서 전혀 통제되지 않는 개를 만듭니다. 아이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수로 모든 것에 사회적으로 반응하도록 훈련시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통제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아무런 규칙 없이 모든 낯선 사람과 개를 만나도록 허용된 개들은 신뢰할 만한 사회적 자신감을 형성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감정 조절을 위해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존하게 됩니다. 동물병원, 대기실이나 자동차 안처럼 자신이 필요하다고 길들여진 것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불안 수치가 즉시 치솟습니다. 수의 행동 저널 Journal of Veterinary Behavior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구조화되지 않은 고빈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한 개들은 주인에 의해 절제되고 구조화된 상호작용을 한 개들에 비해 리쉬 반응성, 좌절 행동, 분리 불안의 발생률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해결책은 개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산책에서 여러분이 가장 흥미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가치가 높은 보상을 사용하세요. 산책 중에 집중 명령어를 연습하세요. 인사를 허용하기 전에 앉아서 눈을 맞추게 하세요. 반려견이 여러분을 먼저 바라볼 때, 여러분이 세상을 접하는 필터가 될 때 모든 것이 차분해집니다. 반응성이 줄어들고 집중력이 좋아지며 반려견은 마침내 압도적인 세상 속에서 정박할 수 있는 닻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의 반려견은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하간에 파괴적이지도 않죠. 그저 아주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괜찮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정이 수백만 마리의 개들에게는 소리 없는 재앙이 됩니다. 개들은 대부분의 인간이 읽는 법을 배우지 못한 언어로 고통을 전달합니다. 그 신호들이 아주 미묘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 다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무시되곤 합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봅시다. 피곤하지 않은데 하품을 하는 것. 이것은 카밍 시그널이며 상황을 완화해 보려는 개의 노력입니다. 하네스를 채울 때나 아이들이 다가올 때 하품을 한다면 그것은 졸린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음식이 없는데 입술을 핥는 것 같은 범주입니다. 사회적 상황에서 입술을 핥는 개는 지금 편안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기 전에 나타나는 가장 초기 경고 신호 중 하나이며 거의 항상 무시됩니다. 앞발 들기, 새로운 상황에서 반려견이 앞발 하나를 바닥에서 살짝 들고 있다면 그것은 확신이 없고 약간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귀엽거나 독특한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가갈 때 고개를 돌리는 것, 이것은 적극적인 회피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개가 무심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공간이 필요하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상호작용 후에 몸을 터는 것, 방금 물에서 나온 것처럼 몸 전체를 털지만 몸은 완전히 말라 있습니다. 이것은 신체적 리셋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 직후에 일어납니다. 신경계를 진정시키기 위해 깊은 숨을 내뱉는 것과 같은 개의 방식입니다. 스톡홀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신호를 인식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교육받은 주인들의 개들은 주변 환경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호를 모르는 주인의 개들에 비해 코르티솔 수치가 현저히 낮았고 스트레스 관련 행동도 적었습니다. 이해받는다고 느끼는 개와 그렇지 못한 개의 차이는 여러분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를 기울일 줄 아느냐의 차이입니다. 이제 이 전체 목록을 함께 살펴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이 목록에 있는 모든 실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보가 부족한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껴안습니다. 답답하고 걱정되기 때문에 소리를 지릅니다.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모두와 인사하게 둡니다. 괜찮기를 바라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가정합니다. 이 중 어떤 것도 악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고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안기고 너무 자주 야단 맞고 수년 동안 자극이 부족했던 개에게도 다가갈 수 있습니다. 개의 신경계는 가소성이 있습니다. 신뢰는 다시 쌓을 수 있습니다. 개는 우리가 때때로 두려워하는 것만큼 연약하지 않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있지만 여러분이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나타나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먼저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것을 멈추고 반려견이 스스로 원해서 다가오게 하세요. 처벌 대신 방향 전환을 선택하고 여러분이 더 보고 싶은 행동에 보상하세요. 모든 식사 시간을 정신적 활동의 기회로 만드세요. 산책의 첫걸음부터 느슨한 줄을 유지하고 줄이 팽팽해지면 앞으로 나아가지 마세요. 매일 15분 동안 반려견에게 진정한 인지적 도전을 선물하세요. 훈련, 노즈워크, 문제 해결 등 무엇이든 아이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을요. 모든 사회적 만남을 허용하는 대신 선별적으로 필터링해 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반려견이 이미 말하고 있는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자신의 기분을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노력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 반려견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 곁에 있는 아이가 마침내 이해받기 시작할 때 그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반려견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 놓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여러분과 반려견이 더 깊은 유대감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과학적 사실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우리 반려동물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반려견을 이해하는 다음번 혁신적인 정보도 곧 공유해 드리겠습니다.